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돈이 되는 꿀복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정도 돈이면 괜찮겠지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잘 모르고 넘어간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 왜 큰일이 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세금 말만 들어도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잘만 계좌이체했고 아무런 세무조도 받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사망했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망 이후에 10년 동안의 계좌 거래 내역이 조회됩니다. 아직까지 증여나 상속세 잘 모르고 계셨거나 또는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실 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생활비를 쓰시거나 또는 내 돈을 관리하면서 계좌 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들에게 생활용품을 사겠다 또는 가전용품을 사겠다,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달라, 그러니까 대신 좀 구매해달라 이러면서 계좌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취약한 어르신들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생활비를 계좌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이 돈은 자식들이 증여받은 것 아닙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증여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말 실제 이런 경우를 당할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증여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배우자 간에는 계좌 이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좌 이체한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증거를 내가 아닌 국세청 입장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그리고 배우자는 상황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배우자끼리의 계좌 이체 이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좌 이체하셔도 세금과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언제 가족끼리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5억을 한 번에 계좌 이체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를 조회하지는 못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바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천만 원이 넘었을 때 입출금 사실이 자동 통보되지만 계좌 이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무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인데요. 이때는 대부분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장 세무조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한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무려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억도 안 나는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이유는 사후에 물려받을 상속산뿐만 아니라 사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일 때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10년 동안의 부모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상속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계좌 이체 내역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제출하게 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면서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계좌 이체 내역을 찾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이것을 이미 증여받은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세금을 부여합니다.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잘 모르는 상태로 덜컥 구매하기 전에 자식에게 상의하고 대신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구매 대행을 한 것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가 아니다 라는 증거를 내가 찾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출하지 못한다면 일단 증여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다면 증거 찾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연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이제부터 계좌 이체를 할 때 왜 이체를 하는 건지 돈을 보낼 때 이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통장에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왜 이 돈을 보냈는지 전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로부터 계좌 이체 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확실한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현금 입출금을 함부로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는 탈세가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현금 거래 사실을 파악하게 되는 것일까? 일단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때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받은 정보 중에서 단기간에 수천만 원 현금 거래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검증합니다. 은행에서는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국세청에서도 의심되는 정보가 있을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추징할 때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통보되는 것도 맞지만 국세청까지는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1천만 원 넘게 현금을 입출금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 국세청에서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현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줬습니다 라고 본인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 분석원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은행, 저 은행 각각 나누어서 1천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입금했다면 은행별로는 1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TM 기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ATM 거래 그리고 은행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 이 두 금액을 합쳐서 만약 1천만 원이 넘는다면 자동 통보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900만 원 정도의 돈을 입금하고 또 900만 원 정도 동시에 출금했다면 둘 다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1천만 원 이하 900만 원 정도를 빈번하게 거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심되는 거래로 보여진다면 금융거래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 자체적인 의심 거래만으로도 보고될 수도 있구나 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입출금할 때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시군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금 지급하는 날짜, 2주 전부터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 2주까지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지 않고 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한 건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현금 출처 당연히 가족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추정하고 증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현금 어디서 났느냐,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한 가족끼리의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모의 사업장 현금 매출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업장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현금 입출금을 하지 말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가족끼리의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현금을 증여할 때는 국세청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전에도 부모에게 몇 천만 원을 증여받아 이미 증여공제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증여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모든 사람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일 때는 더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겨서 10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게 되면 상속세에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까지 더해서 계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돈은 상속세와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징수하겠다, 추징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전 증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여기에 무슨 증여세를 또 따로 받아가느냐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로 과세되었으니 증여세는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증여받은 돈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는 것이 무신고 가산세의 20%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50%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다거나 부모님의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은 현금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산이 10억 원을 넘는다거나 부동산이 있다면 대부분은 상속세 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이체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공제는 5천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증여세,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내가 그 값어치 얼마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증여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시가입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 시가라는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시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감정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감정가가 있다면 다른 비슷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요. 만약 나의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부동산의 거래 금액이 나에게 불리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놓은 감정가액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비슷한 지역,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 가액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시가와 감정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보다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낮게 받는다면 세금을 계산할 때 더 낮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10년마다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시스템은 내가 증여하는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에 증여한 모든 것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다면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큼 최대한 공제를 받아서 미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친족으로부터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잘 활용하시고 절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